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이경태 기자. 네, 자, 대통령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강원도 타운홀 미팅 그 부분인데 거기서 이 국민의 힘 쪽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관건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 선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 밀팅 때 김진태 지사의 발언을 몇 차례 제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담부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거다. 사실 이 자리가 많은 우리 국민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자리인데 이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의 이제 발언이 제지가 됐다.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경태 기자가?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발언이 제지가 된 겁니까? 일단 한 두 차례 정도 있었어요. 네. 접경 지역 규제 완화 그리고 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등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참석자들이 그 발언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참석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김 지사가 마이크를 싹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사님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다. 이렇게 한번 제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삼척에 도서관이 없다라는 주민 얘기에 또 한 번 직접 발언을 요청해요. 이때도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운홀 미팅을 마치면서 대통령이 참 말씀 들으면 좋은데 행사 취지가 그게 아니다라고 양해를 한 번 더 구했고요. 네. 사실 이 타운홀 미팅을 참석하는 지역 주민들을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받은 사람들 중에서 2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그날 현장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된 공간과 시간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발언을 하고 싶어하는 자리인 거죠. 네, 그래요. 이게 저도 이제 현장 생중계를 좀 지켜봤는데 우리 도민들은 정말 애가 타거든요.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애가 타는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는 조금 이 도민들 말씀 더 듣게 좀 참으시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관건 선거로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제가 보더라도 이거 도민들의 얘기를 듣기 위한 그런 차원의 발언 제지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의 이 비판 목소리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삼척의 도서관 문제를 얘기할 때 해당 지역의 이정훈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답변에 나섰거든요. 네. 이분이 삼척시장 선거에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지목한 게 아니라 네. 삼척 이 문제를 처음 얘기했던 삼척의 이제 초등학교 교사께서 이분이 있는 걸 봤다. 이분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발언이 토스됐는데 네. 국민의힘은 왜 야당에게는 발언권을 안 주고 여당에게는 발언권을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방선거 때 강원지사에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상호 수석도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김진태 지사가 현직 지사가 있는데 경쟁자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을 제지했다. 국민의힘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이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행사 취지를 이제 도외시하고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정쟁화시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타운홀 미팅을 처음부터 이제 지방선거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부 보수지를 중심으로. 네. 제 기억에는 첫 타운홀 미팅 때부터 이거 지방선거용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이 그 직후에 출입 기자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티타임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선거용으로 쓸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때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마구 예산을 뿌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런 게 선거용이지. 이거는 좀 다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검토해본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 섞인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가 좀 강조돼야 되는데 네. 이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이게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의 지점에 가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달러 통화 무제한 스와프를 제안했는데 네. 미국에서 수용하지 않는 모양이고요. 오늘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후속 협의를 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 어떤 뭐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이렇게 돈을 퍼주기보다는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국내 산업 살리는데 돈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미국 안에서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지아주 사태를 좀 생각하면은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가 애를 써서 다들 무사히 귀국하긴 했지만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상처가 큰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속속 이제 구금됐던 분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관세 협상의 이번 사태까지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도 일단 현장들이 스탑된 것으로 보이고요. 비자 문제가 개선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서 뭐 김동완 의원하고 얘기하실 때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고 그리고 어제는 미 국무부 부장관이 네. 사태 발생 처음으로 정부 고위 관료로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요구들을. 그 3,500억 달러가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습니다. 그렇죠. 이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협상에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대통령이 혹시 그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분들을 위로하고 만나는 일정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항에 마중을 나간 게 대통령의 뜻 움직임에 준한다라면 준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관련 일정이 있거나 예정되면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뭐 합의를 우리 국익에 반하는 그런 합의를 해주고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이 지금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고위 당정대 만찬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언급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김민석 총리 주도로 자리가 마련된 듯해요. 네. 그 현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의 지혜냐라고 물으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민석 총리의 지혜다라고 답하는 부분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은 당정대 지도부의 친목과 원활한 대화를 위한 자리다. 네. 이 대통령 뜻에 따른 거다. 이 정도 설명은 나온 건 있습니다. 의제 자체도 아시다시피 현안 중심. 특히 3대 특검 수정 합의 관련해서 갈등을 이제 풀자, 봉합하자,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없다, 이런데 집중돼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추는 방안을 이날 회의 만찬을 하면서 좀 논의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어제 이제 당정대가 함께 손잡고 웃고 뭐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자체가 그거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예. 원팀이다. 원팀이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또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당정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이제부터 원팀으로 정말 정말 단단하게 뭉쳐서 가겠다 그런 의미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도 열리게 되는데요. 대통령실도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그런 고위 당정대 만찬이 있었던 것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 등은 이제 감안한 결정이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간세 협상, 조지아주 구금 사태, 상법 개정안, 네. 노란봉투법 여러 이슈들이 다뤄질 것 같아요. 검찰 개혁 문제도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러한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래 예정했던 스텝들을 밟아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취임 100일을 전후한 소통 주간에 가까웠거든요. 대통령이 여러 각계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을 포함해서 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앞서 얘기했던 민생 경제 집중 행보 그리고 유엔 총회 준비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 유관 부처만 아니라 대통령실 모두가 총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 질문이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야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면 여기서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야당의 시간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어떻게 정부를 향한 이런 공세를 막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어제 있었던 그 만찬도 어떻게 보면 시점이 좀 절묘하다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실도 이 민주당의 움직임,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공세를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생각하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의원 그리고 네. 뭐 이해식, 천준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나서더라고요. 이 정치 분야라고 하면 당장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장 핵심인 것이 있죠. 내란 청산. 네. 예, 사실 이제 야당의 시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게도 숙제인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말끔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저희가 예상하듯이 내란을 이유로 네. 일단 독주를 하고 있다. 위헌이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데에 대한 공격 등 할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치열한 설전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일을 만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SNS에. 그 파장이 네.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실 쪽에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언급을 잘 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입장을 표명할 사안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의원들의 어떤 간단한 평가가 네. SNS를 통해서 나왔던 걸로 보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당시 사실상 민주당과는 등을 돌렸고 김문수 지사를 오히려 그렇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 진영에 있어서 홀로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광을 기대려고 한 것인데 네. 글쎄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사실 전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에 기대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행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대통령실 이제 브리핑 그 시간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내일 다시 한번 이경태 기자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대통령실 상황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